자,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1차 부등식 풀이 하나씩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등식을 이용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다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자. 우선 일단 부등식의 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봐야 돼. 부등식을 풀 때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데, 자, 예를 듭시다. 우리 방정식 해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니? 최종 형태가 x는 얼마 이렇게 나오지. 혹은 식. 그러니까 좌변이 x는 이라는 형태의 꼴이잖아. 혹은 우변이. 그러니까 x의 값을 찾는 거니까 x는 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야.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등식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뜻이냐? x, 그 다음 무슨 식이다 어떤 값이 나오고 부등호가 있어야 돼. 부등호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 이거야. 그러면 x만 남겨놓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뭐냐?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거지. 이런 얘기예요. 그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이렇게 나왔는데, 요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a보다 크대. x가 a보다 크대요. x가 a보다 크다 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 x는 a보다 작다 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x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내용이 있죠. 지금 그 다음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있는데,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나 보면 어느 한 점 찍고 x는 a보다 큰 거니까 수직선에서 크다라는 건 뭐야?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이해가 안 가? 수직선에서 크다라고 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야 커지는 거잖아. 왼쪽은 마이너스 음수 구간이니까 오른쪽이 양수 구간이잖아요. 커지는 거다. 근데 a를 포함해 안 해?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흰색으로다 그냥 동글뱅이만 치면 끝나. 그 다음에 해를 표현하는 거니까 빗금 쳐주고. 다시 x가 a보다 작다. 어느 한 점 찍어주고 a. 작으니까 어떻게 한다? 근데 작기만 하니까 등호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흰색 동글뱅이로 쳐주고 왼쪽으로 가면 끝난다 이거야. 그 다음 빗금 쳐주고. 자, 다시 이번엔 한 점 찍고 a인데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 같으면 시꺼멓게 칠해주는 거야. 이렇게 시꺼멓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빗금 쳐주고, x가 a보다 찍어주고 작거나 같은 거니까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시꺼멓게 칠해주고 왼쪽으로 가지고 그러면 된다. 빗금 쳐주는 거 있지만, 요게 바로 부등식의 해를 나타낸 그림이다. 수직선. 그래서 선생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연습할 때는 1차 부등식의 풀이다라고 했을 때 풀이 후에 그 해를 반드시 수직선으로 나타내주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말 잘 듣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직선으로 꼭 나타내주라 이거. 귀찮더라도 나중에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해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꾸 연습해 주는 게 좋고, 그 다음 1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1차 부등식의 풀이는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항이라는 개념 살릴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항이라는 개념, 방정식의 이항처럼 그냥 넘겼다 뭐 이렇게 하면 돼요. 부호 바꿔주고. 그 다음 여기 저 참고로 알아놔야 될 거, 이항이라는 개념은 부등식의 성질 혹은 등식의 성질 중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덧셈과 뺄셈에 관련돼서만 이항의 성질이 성립하는 겁니다. 곱셈과 나눗셈은 이항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이항의 개념이 아닙니다. 알겠죠?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도 그래요. 선생님들하고 뭐 너희들도 그러는데, 이거 곱셈하고 나눗셈인데 넘기면 이항시키면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곱셈과 나눗셈은 이항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항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항이라는 개념은 덧셈과 뺄셈에서만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부호 바뀌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이거는 다 알잖아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1차 부등식의 뜻 잠깐 얘기했었지. 부등식이 있는데 좌변을 전부 다 좌변 쪽으로 다 이항시키고 혹은 우변에다 싹 다 이항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혹은 등호 없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부등호 있고 한쪽에다 다 정리했다 이거. 정리를 했다는 얘기. 이 뜻은, 이 수식의 뜻은 정리한 후에 부등식이 얘가 1차식이면
1차 부등식, 2차식이면 2차 부등식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라는 거, 그걸 얘기한 것 뿐이고, 1차 부등식의 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부등식의 성질. 부등식의 성질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고 주의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C가 0보다 작을 때 이 C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곱해줄 때 요거 부등호 방향 바뀐다라는 거. 부등호 방향 요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거. 그리고 문제 풀면 된다. 알겠어요? 문제 풀면서 하는 게 나아. 수학은 한글로 이게 이론할 때 이렇게 글로 다 봐도 모른다 이거야. 문제 풀면서 봐야지. 아, 여기 하나 더 나왔다. 야,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 야, 이거 유치해서 내가 지금 진짜 하기 싫은 게 괄호, 개수가 소수, 개수가 분수. 야, 중학교 1, 2, 3학년에 걸쳐서 다 나와요. 복잡한이라는 말. 어? 너 니들 어떻게 하면 점수를 좀 낮춰봐서 좀 난이도를 높일까라는 건데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 거야. 어? 복잡한의 복은 괄호를 이용한다. 잡은 소수를 한다. 하는 분수를 한다. 괄호는 이게 식을 정리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막 괄호가 있을 때 분배법칙해야 되고 소수가 있을 때는 뭐 적당한 10의 거듭제곱꼴을 곱해준다. 분수가 있을 때는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한 후에 계산하기가 가장 편하다. 계산이 편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숫자냐? 아, 문자 앞에 있는 개수가 정수꼴이잖아요. 식을 정리하고 식을 정리하고 나서 정수꼴로 만들어주라는 얘기야. 정수꼴로 만들어주라. 그냥 그뿐이에요. 정수꼴로 만들어주라. 이것만 잊지 마. 보면서 합시다. 알겠죠? 자, 문제 풀면서 내용 나갈 건데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1번. 눈치챈 사람도 있겠지만 맨 마지막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가 조금 어렵죠. 그죠?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은 0 아닌 것은 x인데 1차 부등식 맞아? 1차식이니까 쌤 1차 부등식이 맞네요. 큰일 나지. 1차 부등식이다 여부다라는 거 판단하기 위해 꼭 뭘 해라. 식을 정리해라. 식을 정리한 후에 판단해라. 무슨 뜻이냐? 2x 이항시켜봐. 2x 이항시켜버리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얘랑 더하면 어떻게? 둘 다 사라져버리지. 그럼 뭐만 남는다? 마이너스 3은 플러스 5보다 작다. 이것만 남지. 문자 있어 없어? 없잖아. 1차식이 아니잖아요. 0차식이잖아. 상수항만 있으니까. 1차식을 할 수 있다? 없다. 1차 부등식을 할 수 없다. 식을 정리한 후에 여기 우변에 있는 플러스 x제곱이라는 거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제곱 되겠지? 얘랑 계산하면 얘 없어지겠지? 그럼 2x만 남지. 우변은 0이어도 상관없죠? 뭐가 다도 상관없지? 어쨌든 1차는 살아있으니까 1차 부등식 맞죠? 3번 같은 거 조심해야죠? 3번 같은 거. 자, 예를 듭시다. 3번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 요게 자 분배해보면 어떻게 될까? x제곱 플러스 6x 되겠죠? 분배 그러면 x제곱 이항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될 것이고 요렇게 되면서 6x 요거 꼴보기 싫으면 이거 우측으로 이항시켜도 돼요. 이게 0 돼버리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것도 무식하게 또 무조건 좌변에 무조건 우변에 그러지 마. 요런 걸 하는 거야. 자 요렇게 됐다 이거. 1차 부등식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거 암산한답시고 얘 x제곱 얘랑 사라져. 아싸! 문자가 아무것도 없네. 마이너스 5랑 6밖에 안 남네. 1차 부등식이 아니네. 큰일 난다. 분배하면 뭐가 돼? 얘랑 분배하면 6x 되지. 그 분배 끝까지 해줘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 주의해야 될 거죠. 4번. 야 근데 뭐 주의라고 해도 1학년 때 하도 많이 해갖고 야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분모에 문자가 있으면 아예 항처리를 안 한다 그랬지. 얘 몇 차식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얘 때문에 다 망친 거야. 이 식 전체가 무슨 식인지 모르는 거야. 이해가 안 가? 분모에 문자 들어가 있으면 얘를 항처리를 안 한다니까? 그 항이 있어야 항에 문자가 있어야 어떻게 돼? 최고차항이 뭔지를 알고 차수를 얘기할 수 있잖아. 식의 차수를 알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x야 뭐야? x지. 1차인지 몇 차인지 알게 뭐야 내가. 틀렸다 이거지. 그래서 2번 3번이 뭐 오케이? 2번 봅시다. 자 1차 부등식 3x-5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풀이 과정인데 요거는 문제에 좀 오류가 있어요 선생님이. 오류가 있는데 내가 좀 풀이하면서 해줄게. 요걸 교과서대로 나오는 FM대로 풀이해주면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거 보지 말고 이것만 봐봐. 어떻게 풀 수가 있느냐. 3x 1차 부등식을 풀이한다고 생각해요. 3x-5가 4보다 작거나 같대.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3x-5죠. 양변에 뭘 해주면 될까? 플러스 5, 4에도 어떻게 한다? 플러스 5.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3x만 남고 여긴 더해서 9만 남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3x 곱하기 얼마야? 곱하기 얼마야? 3분의 1. 한쪽 변에도 3분의 1이라 할 수 있고 3x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 3x 나누기 3. 여기도 어떻게? 9 우변에도 9 나누기 어떻게? 3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봐. 양수로 지금 곱해준 거고 양수를 곱해준 거죠. 이것도 양수를 곱해준 거지. 양수는 양의 유리수지. 그 다음 여기도 양수로 나눠준 거고 양수로 나눠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랬을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가면 된다. 근데 어디 부분에서 문제가 오류가 있느냐? 내가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요. 곱하기로 따진다면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준 거죠. 나누기로 따진다면 양변에 3으로 나눠진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가 부분에서 뭘 쓴 거야? 양변에 더해줘서 지금 플러스 9가 된 거니까 양변에 더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억을 쓴 거 맞아. 양변에 더해준 거 플러스 C를 해준 게 혹은 마이너스 C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나 봐봐요. 나에서 이렇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얘 하나 그 다음에 얘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첫 번째 경우를 따진다면 곱하기 C한 거지만 두 번째 경우 나누기 C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나 부분에서는 답이 니은하고 디귿 둘 다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근데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다 되니까 조건을 하나 붙여주자 이거지. 어떤 조건이냐? C가 자연수다. 아하, 아주 좋은 조건이죠. C가 자연수라고 가정해 봤을 때 1번은 돼 안 돼? 안 되지. 왜? 3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죠. 근데 3은 자연수지.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요거 니은으로다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지. 니은으로다가. C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을 땐 디귿이 안 되고 니은이 되겠지. 왜? 요때의 C는 뭐가 된다? 요때의 C는 잠깐만 이 조건이 이 조건이 A, B가 C가 양수일 때 C가 음수일 때 미안합니다. C가 자연수라는 조건 특별히 필요 없네요. 선생님 문제 잘못 봤어요. C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C는 0보다 둘 다 크니까 그냥 니은만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죠? 그 나눠지는 C 혹은 곱해지는 C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있을 때를 조심하라. 네, 그 말 해주고 싶은 거니까 잘 됐네 뭐 어차피 더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몇 번 기억과 니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미안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3번 1차 부등식 풀래요. 양변은 얼마 곱해줄까? 내가 여기서 1차 부등식 풀어라라고 했으면 일단 요거는 뭐야? x의 범위 혹은 x의 값을 찾는 거죠. 이런 것 좀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복잡한이지. 문자표 개수가 소수. 소수가 있을 때 적당한 10에 거듭제곱구를 곱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계산하기 제일 편한 거. 문자 앞에 뭘로 바꾸면 된다? 문자 앞에 개수를 뭘로 바꾸라? 문자 앞에 개수를 정수로 바꾸라. 정수꼴로 바꾸라. 그럼 얼마 곱해줘야 될까? 다 10으로 곱해주면 되겠잖아. 그럼 어떻게 돼? 5x 플러스가 아니죠. 자, 이거 풀이 여기다 할게요, 선생님이. 자, 0.5x 요게 0.8x 플러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양변에 10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 전체에다가 곱하기 10 여기도 곱하기 10일 때 얘는 단항식인데 곱하면 되겠지만 얘는 지금 다항식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분배돼야 돼. 잊지 마세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은 5x는 분배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 8이다. 8x 플러스 12가 되겠죠. 8x 이항시켜 봅시다. 5x 마이너스 8x 12. 그럼 마이너스 3x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 거니까 우변에 뭐가 된다? 마이너스 4. 방금 뭘로 나눴다?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줬다.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 된다. 절대 조심해야 되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답은 어떻게 돼? 여기에 대한 답은 10이 되겠지만 풀이 과정을 써서 답을 찾는다면, 해를 구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4번 봅시다. 자, 4번을 보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정수일 때,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정수일 때, 얘 어떻게 하면 돼? x는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인 정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부등식 5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의 해를 바르게 나타내는 것이다. 자, 보도록 합시다. 요거과 요것의 해야, 일단 5x 여기다 풉시다. 5x 마이너스 3이 7보다 작거나 같대. 양변에 3 더하면 어떻게? 혹은 마이너스 3 이항시켜버리면 10대 버리겠네. x는 2지. 그죠? 그건 찾은 건 이건데, 자 봅시다. 얘는 어떻게 수직선상에 놓고 봤을 때 아무 점이나 2 찍고 등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2를 포함한다. x가 2보다 작다니까 왼쪽으로 가서 빗금 치는 건데, 조심해야지. 이게 답일까? 그러니까 답이 5번일까? 체크하기 전에 분명히 봐야 돼.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조건이 뭐야 지금? 배경 지식은 이거지 지금. 배경은 이거죠. x가 마이너스 3 1 이상,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일 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얘만 표시하면 안 된다 이거야.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표시해주죠 이거야. 수직선상에 놓고 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 다음 3보다는 작은 거잖아. 작거나 같은 거잖아.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 사기다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른 이 해를 표시하는 거니까, 다시 이 조건에 따른 이 해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더해야 돼. 더해서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요. 공통범위. 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야. 부등식의 해에서는 두 개의 범위가 나왔을 때는, x값에 대한 두 개의 범위 혹은 여러 개의 범위가 나왔을 때 공통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직선을 하나로 놓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끈하게 둘이 같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표현하는 방법 잘 보세요. 요령. 마이너스 1을 2, 3을 표시해 줘야 되니까 작은 수부터 왼쪽에다 표시해 주자 이거야. 이렇게 아무 점이나 쟤가 뭐 어때냐? 응? 이거 좀 현실감이 없나 너? 조금 현실감이 있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어떻게? 2는 뭐 좀 더 떨어져서 2라고 하면 3은 어떻게 그 다음이니까 이렇게 표시해 줘야지.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크거나, 요 해를 표시해 줄 거야 지금. 요 흰색으로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그 다음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다? 아니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공통범위 여기에 될 건데, 공통범위 하나 더 찾아야지. 이번에는 첫 번째 거 이 해를 표시해주면 2보다는 어떻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그러면 흰색과 파란색의 공통범위는 어디에? 여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냐? 이 해가 있고 이 해에 따라서 이 해의 범위 안에 있는 이 해를 표시하는 거니까 노란색이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해를 만약에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어떻게? 작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겠지. 근데 얘를 수직선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요렇게 된 게 답이 된다. 이렇게 된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노란색으로 해줄까? 요렇게 된 게 답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나올까? 답은 요렇게 3번이 나옵니다. 조심해야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하기 쉽죠. 얘만 표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랑 겹치는 공통범위를 표시를 해줘야 된다. 절대 잊지 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다시 5번을 보면은 아직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많이 익숙해진 거지. 부등식 마이너스 5x 이것의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면 얘는 풀어야 되겠지. 풀자 이거야. 아, 좋다 이거야. 풀자. 마이너스 5 곱하기
x-2래요. 얘가 1-2x보다 작대. 분배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다. 그 다음에 1-2x다. 마이너스 2x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5x 플러스 2x. 우변에 1 있고 플러스 10 이항시킵시다. 마이너스 10.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9가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 여기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 거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줄 거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약분되고 3만 남겠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3이 된다. 근데 방금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줬지?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절대 조심. 부등호 방향 어떻게 된다? 바뀐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해는 최종 답 처리는 이거죠. 문제는 얘를 이제 해를 수직선상에 나타내야 되니까 아무 점 찍고 3 포함하지 않죠? x가 3보다 더 크니까 오른쪽이지. 비금 쳐줘야 되겠지. 하하. 그럼 답 몇 번? 4번이 되네. 어렵지 않죠? 그죠? 마지막 6번. 마지막 6번. 역시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는 건데 복잡한 식이죠.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보자. 암산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막 그래요. 안 해야 될 부분이라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거.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씩 보자 이거야. 자, 요렇게 문제가 있는데 얘를 일단 바꿔보자 이거지. 얘를 어떻게 바꿔보냐. 자, 얘가 암산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요거. 분수랑 소수랑 같이 지금 혼합되어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분수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센스는 뭐냐? 소수랑 분수랑 같이 있을 때, 소수랑 분수랑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준 게 좋다? 소수를 분수로 고쳐주는 게 좋아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잘 모르겠으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이게 일반적이라 이거야. 일반적이라는 표현도 웃긴다. 어? 이렇게 하면 풀리. 어? 0.2x라 그러니까 10분의 2x지. 근데 얘 어떻게 약분하면 5분의 1x지. 이 부분이 암산이 돼야 돼. 얘는 암산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얘 암산. 암산이 돼서 아, 얘는 5분의 1x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될까? 15분의 4, 5분의 1이니까 양변에 얼마 곱해주면 될까? 최소 공배수 15를 곱해주면은 훨씬 낫겠지. 내가 왜 얘를 암산하라고 하냐면 얘 10분의 2라고만 그냥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15랑 10이니까 30 곱할 거란 말이야. 숫자 커져버려.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게 너희들한테 유리하다 이거야. 자, 15랑 15분의 4랑 15랑 곱하니까 어떻게 돼? 4. 그 다음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다음 요게 얘랑 분배돼야 되겠지. 5분의 1x랑 15랑 곱하면 어떻게 돼? 3x가 되겠죠. 3이랑 15랑 곱하니까 플러스 45가 된다 이거야. 분배해주면 4x 플러스 28 3x 플러스 45 3x 이항시켜버리면 x. 자, 우변에 45 그대로 있었고 플러스 28 이항시켜버리면 얼마가 돼? 이거 얼마가 되냐? 17이 되나? 암산합시다. 17. 뭐 답 나왔네. 자,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답은 이거야. 최종 답 처리는 이건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꼭 1차 부등식을 풀고 나서는 어떻게 해줘라? 수직선에다가 해를 수직선에다가 표시를 해봐라. 이 연습을 자꾸 해봐라. 선생님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해라. 자, 요렇게 놓고선 아무 점이나 17 찍어 놓고선 17을 포함하면서 17보다는 작으니까 왼쪽 비금 쳐줘.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내용들 나와 있는 거니까 수직선으로 표시하는 거 절대 조심하고 특히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이쪽에 보면은 공통범위 찾는 거 4번 같은 경우죠. 조심해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